그러면 이게 수시로 제가 자기 빠져나간 거 모르면 카톡방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기본 세팅이 좀 된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면, 자, 다른 거랑 달라진 거 없는데 평가하는 방식, 성적 내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과제 내용도 조금 달라졌겠지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말고사를 제가 안 볼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중간고사도 안 보고 레포트로 대체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기말 이 시험 비중이 좀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로 됐고 여러분들 참여 토론 요거를 이제 수시 토론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과제는 그야말로 지금 시간 끝난 다음에 며칠까지 기일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이고 제가 참여나 토론 이런 것들은 오늘 안으로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올린다든가 오늘 안으로 끝내야 되는 자기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토론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카톡에다 그날 다 올려주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모의수업 발표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 대면 발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식 우리 자기평가 양식, 동료평가 양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에 근거해서 다 할 거고 친구들이 가급적 대면으로 발표를 다 하겠지만 여차적해서 그야말로 대면 강의도 그나마 못하면 이렇게 온라인 발표 수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과제는 지금 여러분들 개별 수행 내지는 개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개별 수행 아무놀이 이런 거는 그냥 개별 수행으로 제가 낼게요. 그때 아무런 예고 없이 얘기를 했는데 기한은 조금 늘어졌지만 그래서 벌써 제출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이제 아직까지 준비가 한 80%는 안 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용들이 조금 변경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참여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들, 뭐 일상교구 토론들 이런 거 다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나 안 내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놀이사례 그래서 놀이사례 이거는 원래 중간고사 과제였는데 요거를 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요거를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 실습 나가서 아이들의 놀이 사례를 내가 지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출을 기말까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 수업은 이제 마지막 2주차, 14주차, 15주차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모의 수업을 실제 실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일정을 보시면 여기 지금 중간고사까지 우리 지내온 거고요. 여기 마지막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수업들이죠. 좀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크게 좀 잘 보이게 바꾸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저희 실습을 가는 그 일정이고요. 지금 여기가 오늘이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이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조금 이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환경 구성 여기까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 일과를 진행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훈련받았던 내용들이니까 그래도 각각의 수업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을 짧게 친구들하고 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내지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해서 구글 클래스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25분짜리 25분을 하겠다 그러지만 제가 자꾸 늘어나서 되도록 딱 25분 지키겠습니다. 25분에 해당하도록 해서 그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건 자율적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 대면 수업도 뭐 웬만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2시간 정도 잡고 있으면 별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실습을 갔다 온 첫 주 말고 그 다음 주, 첫 주는 우리가 조금 그 모의 수업 여러분들 발표할 거 그거 준비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예, 요런 그 수업 내용,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환경 구성하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놀이, 우리가 지금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누리과정 해설서 2에서 뭐 적용, 실행서 이걸 열심히 한 내용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놀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교과에 남아있는 영아의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유아의 하루 일과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법, 요거를 그냥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나가 있는 사람 누가 하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업은 이렇게 모의 수업을 마지막에 창의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놀이,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새롭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서 나의 역할, 교사인 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계속 기록하고 관찰하는 사람, 또 아이들의 놀이를 촉진시켜 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습 나가는 친구들은 실습지에서 그 아이들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사례 발표를 그걸 레포트로 내시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모의 수업을 준비하는 건 요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는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모의 수업도 5분가량만 조금 할 예정이에요. 각자 5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모의 수업이라고 하지만 예,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뻘쭘하면 모의 수업을 혹시나 촬영하게 되면 인형을 좀 앞에 놓고 하세요. 인형을 놓고 뽀로로 하고 이렇게 애들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고, 예, 복화술 하는 것처럼 예, 본인이 아이 반응 넣어서 그렇게 모의 수업은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들은 저하고 다시 만날 거 다시 스케줄링을 좀 하겠지만 보시면 자,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우리 책에는 5장으로 돼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자, 오늘은 우리가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구성 운영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하고 교수학습을 실천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 청사진,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얘기들을 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이 표를 본 걸 혹시 기억이 나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 지난번 제 수업 영유아 프로그램 들었던 친구들 혹시 이 표 본 거 기억이 나요? 안 나도 상관없지만 네. 기억이 나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 목표를 정하고 학습 경험을 내용을 선정을 하고 실제 조직하는 거. 요게 뭐예요? 실제 조직하는 게 교수학습 방법이죠. 교수학습 방법. 내용을 선정하는 거하고 실제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 내용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하는 내용, 요 네 가지 사이클을 돌리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그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거든요. 요게 이제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고 이따가도 살짝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한번 다시 떠올리고 오늘은 그 전체 사이클로 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로 볼 때 오늘은 평가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 목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내용을 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우리가 운영 계획, 일일 계획안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그 계획안에 의거해서 조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면 교육과정, 프레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프레레, 커리큘럼 들어보셨죠? 커리큘럼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대답 좀 해줘봐. 자, 커리큘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커리큘럼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충 자, 학교 수업이 커리큘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데서는 커리큘럼 굉장히 좁게 얘기를 해요. 요번 1주에는 뭐 하고 2주에는 뭐 하고 이렇게 전체 15주 차로 진행할 거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영유아 교수 방법론도 커리큘럼이라는 입장에 우선 15주를 딱 채워야 되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인 그런 내용인가 하면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아 거기는 개방주의를 해, 거기는 생태주의를 해 이렇게 좀 폭넓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원으로 한번 따져보면 쿠레레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내 책에는 어디 갔는고. 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자, 네. 101쪽 보시면 쿠레레라고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쿠레레라는 말 자체는 예, 경주하는 트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코스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데나 말이 막 돌아다니도록 놔두지 않고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그 안에서 돌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성이 있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학습자에게 경험 내용을 미리 정해서 일방 이렇게 어떤 뭐 목적에 의해서 조직을 하고 이 질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개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좀 폭넓은 거죠. 폭넓게는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 전체적으로 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굉장히 폭넓죠. 그래서 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행동주의야. 우리는 진보적으로 진보주의에 입각해서 예, 구성주의를 하고 있는 교육이야. 이런 칼라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좁게 봐서는 이렇게 교수학습 상황에서 예,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예, 목적과 목표, 내용, 그다음에 교수법,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도 하나 뭐였었죠?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레지오 에밀리아든 이런 개별적인 신념과 철학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먼저 조금 앞서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개별적인 신념과 철학도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다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놀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환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 우리는 개별적인 신념과 철학이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익혀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 우리는 개별적인 신념과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 됐어. 예, 그래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자, 103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03쪽 보시면서 보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의 구성은 사실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조금 많이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그냥 같이 따라가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 기억나시죠?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프로그램 뵀을 때 이거 말고도 뭐 역동적 모형, 뭐 예술적 모형, 뭐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육과정을 요거를 우리가 전통적 모델, 뭐 합리적 모델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고 할 때는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뽑아오고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떠먹여줄 도구를 자 숟가락을 쓰느냐 아니면 그냥 손바닥을 쓰느냐 이런 형태로 어떤 교수법을 쓸 건지를 예, 경험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먹혔는지 요거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 요소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이것은 이제 테일러의 내용이에요. 이게 1949년이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왜냐하면 자 49년이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근 200년 이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뭐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또 뭐 서머힐이라 그래서 자유학교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
아이들의 그 생활을 집어넣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1900년 상반기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좀 난립한 거예요. 이걸 넣어도 돼, 이거 저거 넣어도 돼 하다 보니까 테일러라는 학자가 보기에 이렇게 하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뭘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인가? 한 번에 그냥 일회적인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많은 걸 다 해야 돼?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니까 그걸 좀 한번 정리한 거야, 한 칼에. 그것이 이렇게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법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평가하는 요 4가지 단계로 만든 것이 그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을 체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테일러가. 그래서 물론 테일러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발달을 우리가 교육과정에 겪어오지만 일단은 요 4가지 틀을 기본적으로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개념 머릿속으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 자 우리는 뭐 개방주의야, 우리는 레지오 에밀리아 형태를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장기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단기 목표로 우리가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육의 목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단기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하는데, 자, 이 장기 목표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철심사라고 하죠. 철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역사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철사심이라고도 하는, 예. 그것을 반영한 것이 장기 목표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 생각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이 5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놀이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단기 목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기술들을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철학에 가깝다고 봐. 장기 목표는 비전을 제시한다. 인성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 자, 그 미래 역량에 가치를 두고 교육을 하겠다. 미래 역량도 또 한 번 읊어볼까? 네,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미래 역량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크게 결정짓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전문가로서 배워야 하는 건 이 단기 목표들을 기술하고 내용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식, 기술, 태도 요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조직하고 만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그리고 실습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목표를 정할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식을 뭘 넣어주나? 아이들에게 뭘 경험시켜줘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결국 바뀌게 하려면 어떤 활동들을 계속해서 구성을 해야 될까? 이걸 아주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짚어주면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요 얘기들이죠. 지정의, 지덕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덕체, 지정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는 뭐를 가르칠까? 지식. 그 다음에 덕 말고 지덕, 체부터 하자. 체는 몸체자죠. 그죠? 몸체. 몸을, 자, 지식, 머리를 해서 뭔가를 알고, 체는 뭐예요? 나의 몸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발달을 일으키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덕은 무엇일까요? 덕이라는 건, 그야말로 나만 생각하는 게 또 아니죠. 지덕체. 요거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아는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려고 막 노력을 해. 그래서 기술을 막 열심히 해서 익히면 그것이 결국 나의 습관을 바뀌게 하면서 생각을 바뀌게 하면서 덕 있는, 아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덕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 덕은 이렇게 자신의 태도와
가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 덕, 체라고 우리가 보통들 얘기하고 지, 정, 의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 조금 빠졌어요. 이 표도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블룸이 제시한 교육 목표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정의, 지덕체 이런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 대상자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열심히 이렇게 습득을 해서 기능을 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나의 몸으로 체화돼서 나의 생각, 가치관이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블룸의 그러니까 이거 뭐 지덕체 지정이 이거는 우리 그 동양학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블룸도 이렇게 지적인 영역, 그다음에 뭐 몸을 덕의 영역,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 기술, 훈련, 기능, 향상 이렇게 얘기하는 운동 기능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여기 지는 지적 영역이겠죠? 예, 지식을 알고 배우고 뭔가 머리를 열심히 쓰는 옛날에는 교육이라 그러면 배운다 그러면 이 지적 영역만 거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우기만 한다. 지금 그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배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배우지만 또 이게 내 몸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언제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그냥 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만 꾸역꾸역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실제 몸에 익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몸의 습관이라든가 이 방향성을 정하는 것까지 태도까지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영유아들이 대상이니까. 얘네들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익히고 그런 태도를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적인 것만 그동안에 많이 강조를 했다면 좀 더 몸을 움직여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아이들의 생활이 변화할 수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나의 삶의 태도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의적인 영역까지 다 이렇게 두루두루 강조를 하다 보니 누리과정이 굉장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뭐 유아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이 이렇게 지식적인 영역으로 많이 교사들이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기술을 느긋하게 봐주고 자, 사실은 가르치는 거는 아주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기술을 연습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무던한 시간과 노력과 관찰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 책에는 없지만 살짝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온 거 요건데 요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민선이 기억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금 아까 테일러 1950년대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다고 했던 가장 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 테일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목표, 내용, 그다음에 교수 방법, 평가 요 기본적인 4가지 틀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 하다 보니 많은 다른 내용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거를 할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다시 환기를 시키느라고 자, 이런 4가지 사이클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근데 이제 테일러도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기는 했는데 교육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한 거예요. 급변. 자, 50년대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지식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많고 그 상황에서 지식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학습자들은 자꾸 도태되는 느낌?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는데 막 훅훅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스스로의 그 반성적인 모형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바의 요구 분석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요구도, 학습자의 요구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반영을 여기에 지금 끼어들 녀석들이 막 여기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최종 생각해야 되는 게 요 숙이라는 모형, 스킬백의 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학습자들을 위해서 그 학습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푹 숙이 곰탕 끓이듯이 제가 곰탕이라고 그때 표현했는데 곰탕 끓이듯이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 먹히느냐 아니냐, 뭘 바꿔야 되냐 마느냐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요 과정이라고 얘기를, 역동적 과정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놀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거 뭐라 그랬죠? 시험에도 문제에도 제가 낸 것 같은데. 자, 교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어떤 모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혹시 기억나요? 학습 공동체 기억납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모형들의 흐름에 의하면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자, 뭐예요? 아이가 지금 놀이하고 있는데 이 놀이를 잘 관찰해 보니까 나는 지금 A라고 관찰을 했는데 이거 B인가? C인가? 이거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학습 공동체 같이 곰탕을 같이 끓이려는 거야. 그래서 이 놀이가 이게 정말 맞아? 아, 그래, 맞아.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아. 그런데 여기에 A-를 다 첨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논리들을 지식 공동체, 그 다음에 예, 그 지식 공동체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예, 그래서 학습 공동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라는 의미로 예, 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이것입니다. 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여러분들이 꼭 넣어야 되는 게 아이즈너의 예술적 모형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훅훅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거의 몰랐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잘 안 들어왔는데, 아이즈너라는 사람은 혹시 기억이 조금 나나요? 그냥 이 사람의 이름? 못 들었다면 이제부터 알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그 아이즈너의 원래 미술교사였던 아이즈너가 이 예술적인 모형을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레지오 에밀리아의 그 매료되는 내용도 이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미술에서 주로 미술로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그런 의미를 발견한 게 이 예술적 모형인 그 아이즈너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목표 뭐 이렇게 다 해도 결국은 여기 지금 실제 교수법과 평가 여기서도 뭐 난리가 나요. 이거 아이들한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그 예술적인 모형들을 제시를 한 게 이제 아이즈너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은 할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하시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사로서 우리가 그 교육과정 상위자들, 우리의 상위자들,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직들이고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는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는 거죠. 놀이를 지금 하다 보니 이 조직으로만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적극적인 유능한 어린이들을 잘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적 함의들을 맞추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 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청들도 이렇게 따라오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네, 뭐 이 얘기를 그래서 간단히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어요. 우리 책에도 있지만 뭐 누구였지? 로빈슨, 슈바르차그, 로빈슨, 와이카트, 뭐 메이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일단은 우리는 실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보면 이거는 교육과정,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한번 살짝만 보면 내려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국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국가가 의미하려는 교육과정과 실제 우리 유치원에서 하려는 교육과 선생님이 선정하는 교육과 아이들이 냠냠냠 받아먹는 교육과 이게 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그 교육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는 과정이 그 동심원 3개 이렇게 겹쳐진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이게 동심원들이 3개가 교육과정과 교수와 학습과 이게 하나로 뭉쳐지면 가장 좋은 모델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막 분리돼서 막 제각각 놀고 있으면 이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자,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자, 교육기관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뭐에 근거해서요? 교육과정이라는 것, 그야말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지요. 그래서 편성을 해요. 이거를 연간 교육계획안으로. 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보고 한번 만들어야지. 근데 이걸 그렇다고 다 100% 하지는 않아요. 우리 상황에 맞게 물론 변경을 하지요. 어쨌거나 의도된 교육과정이에요. 국가에서 혹은 원에서 아니면 선생님의 의도로. 그런가 하면 자 여기는 그 다음에는 아이고 막 그냥 갔네. 그 다음에는 이쪽 과정으로 봅시다.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면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의도된 교육과정 자 지금 3월에 우리 유치원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치원 해마다 지금 만 3세에서 4세로 올라오는 애들은 또 하는 것 같아. 이거 말고 대체적으로 저 없애고 제크와 콩나무. 콩이라는 걸 한번 어차피 지금 봉단원으로 옮겨가니까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콩으로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제크와 콩나무를 해서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왜?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더 잘 굴러갈 것 같아. 이렇게 교사가 전문적으로 계획을 또 했어요. 그러면 이걸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실행된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금 위에 이렇게 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아작아작 잘 씹어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실시된 거를 아이들에게 일과를 통해서 이제 그 주간 교육에관 일한 교육에 계획안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실제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서는 이제 커다란 스테이크라고 봅시다. 스테이크도 아니야. 자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장보러 간 거야.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지, 고기를 먹일지, 채소를 먹일지,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뭘 먹여야겠다. 자, 몇 월에는 고기를 먹이고, 몇 월에는 채소를 먹이고 했다면, 실제 실행되는, 편성을 할 때는, 여기는 고기 조금과 채소를 같이 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오므라이스에 야채하고 고기를 넣어서 줄 거야. 아니면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줄 거야. 라고 했으면 요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또 한번 해석을 하고 실제 진행하면서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예, 우리가 흔히 잘 듣는 갑자기 벌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또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건 뭐예요? 아이들이 거의 요거는 이제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은 내용. 자,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잘 먹었는지, 스테이크를 잘 먹었는지. 그래서 어떤 놈은 고기는 잘 먹었는데 이거는 내 입맛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 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 얘가 잘 먹었다 어쩌다 이런 최종 결과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그 교육이 이렇게 어떤 단계를 거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고 실제 계획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 관리자인 원장님이나 그럼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실제 칼자루를 쥔 사람과 이것을 실제 받아먹게 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교육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역동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들을 각 그 요구자들의 그 의미에서 요것들을 요구 반영 그다음에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104쪽 보시면 우리 책에 이제 그 104쪽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아까 본 것처럼 자, 국가에서 하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진짜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따져 보자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 슈버라치 로빈스는 이렇게 사실 축적, 기술 축적, 교과 중심, 핵심적인 내용 중심, 주제 중심, 통합적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 표현은 딱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자, 사실 축적은 뭘까? 사실 축적. 사실을 축적해라. 사실. 자, 유아교육 과정에서 사실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갖고 와봤어요. 네, 교육과정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실 축적. 팩트를 아이들에게 줌으로써 아이들이 이 내용들을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내용들. 자, 여기 보면 자, 사실 거북이라는 게 있다. 거북이가 있으면 이 거북이를 한번 기를 때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거북이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어떤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이런 옛날 얘기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 그래서 영유아들이 경험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야말로 그냥 여러 가지 거리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교육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기술을 여기 스킬이라 그랬죠. 아까 지덕체에서 뭐에 해당해? 체. 나의 기술을 늘리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들면 거북이를 기르는데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조도 갈아줘야 되고 거북이도 좀 뭐 등딱지도 닦아줘야 되고 뭐 이거 물도 갈아와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역시 이 지식의 기반에서 얘는 먹이를 뭘 먹으니까 뭘 줘야 돼. 그다음에 얘를 아무 때나 막 물을 갈아주는 게 아니고 물도 이렇게 소독된 물을 막 그냥 갈아주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실기적인 기술들을 축적하겠죠. 그래서 예, 거북이라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보살피려면 다양한 실제적인 응용 기술들이 필요해요. 요거를 지금 실현하는 건 뭐야?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거북이를 잘 관찰한 다음에 얘를 다 보살필 수 있는 기술들을 늘려야 돼요. 이런 기술들을 늘리려면 우리 손가락도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고 발도 움직이고 막 이 근육도 늘려야 돼요. 지금 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생활 기술들을 얘네들은 익혀야 되죠. 영유아들이니까. 자, 생활 기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일상생활 훈련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일상생활 훈련 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자, 소연이, 미나, 민선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성은이도 얘기해 주고. 일상생활 훈련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아이들의 기술을 늘릴 수 있는 거 얘가 뭐가 있을까? 단추 그렇지. 꿰는 단추 채우기 맞아. 단추 채우기 또 젓가락으로 콩 옮기는 거요. 젓가락으로 콩 옮기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젓가락 사용하는 거. 네. 또 자, 어떤 애는 맨날 물 싸워. 따르는 거예요. 물 따르는 거. 그래, 맞아. 물 따라 먹는 거를 못하면 그러기 위해서 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또 어떤 애는 맨날 싸워. 얘 어떻게 해야 돼? 왜 싸우지 얘는? 사회적 기술이 없으니까 맨날 싸워요. 친구하고 오면 반갑다는 표현 안녕 인사도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가 그리고 얘가 좀 위축되어 있으면 왜 어디 아파 그리고 다독거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술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죠. 친사회성을 가르치면 좋겠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런 일상생활 훈련, 기본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그런 기술, 체적인 기술들도 있지만 또는
심리적으로 또 여기에 더 인지적으로도 변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술들도 물론 들어가겠죠. 여기에 더해서 기술이라 그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최근에는 자, 조작하고 안전에 대응하는 기술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에 대응하는 기술 뭐가 있을까? 교통 안전교육. 여러분들 안전교육 받았어요? 생활안전교육 뭐 이런 거 과목 받으셨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뭐 다른 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안전에 대한 네, 교육 과정을 꼭 다루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안다뿐만이 아니고 실제 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소방대피 훈련, 자 그 뭐 을지 훈련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기술들을 하고 이때 실제 뭐 재난이 지진이 났으면 자 머리를 보호해서 밑에 딱딱한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든가 자 연기가 막 나면 옷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코와 뭐 이렇게 호흡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한다. 그리고 또 요새 같으면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는 것 이외에 실제 실천하고 손 씻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 교육과정에 다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 그 책에 있는 건 교과 중심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 교과 중심은 솔직히 유아교육에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우리는 교과로 국어, 산수, 그래서 수학적 탐구, 과학적 탐구 이거 없어졌잖아요. 물론 적 탐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학, 과학으로 나눈 게 아니고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걸 툭툭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이걸 교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게 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제 조금 지워보고 그다음에 핵심 개념 중심 이것도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브루너의 중요한 것들은 나선적으로 계속 이렇게 척척 쌓여가면서 한다 뭐 그런 나선형의 원리를 생각하면 아무튼 중심 개념이라는 게 있어서 핵심 개념 코어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자, 뭐가 있을까? 예, 아무튼 예, 핵심 개념, 모든 개념들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뽑고 뭐 주제를 이렇게 주제를 조금 이렇게 소주제 같은 것들로 중점 내용들을 조금 더 뽑잖아요. 아니면 키워드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주제 중심. 자,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아이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그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예, 아이들 그 생활 영역별로 또는 발달 영역별로 예, 풀어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지금 자 우리 책에서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그 통합망 지금 여기 교육 내용 유형 이것도 지금 통합망의 개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념이 돼 있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 총체적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를 달리 내지는 폭넓게 해주시면 돼요. 이보고 해두고요. 아니 왜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내? 안 해. 아니, 누가 보이스톡을.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언어 영역, 수 영역, 무슨 영역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아이들이 다양한 그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다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게 조금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 자, 통합적 접근하고 총체적 접근의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통합적 접근이라면 아까 유아교육 내용은 다 이렇게 줄줄이 엮어라 하는 이런 방법론 쪽에 교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원래 그 슈바르츠가 얘기한 내용은 통합적이 아니고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을 다 다루어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자, 우리가 의도한 거 이외에 아이들의 놀이, 일상, 그래서 하루 종일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 내용들이 포괄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거에도 관심을 좀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통합적인 거하고 총체적인 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거. 예, 배고 쪽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한 것들을 조금 합시다. 공유합시다. 자, 밑에 쪽부터 가야지. 자, 네, 밑에 쪽부터. 자, 유진이네 쪽. 예, 성은이 말해 주세요. 네. 몇 번을 저희는 택했어요? 네. 19번 선택했고요. 9번 한번 읽어 주세요. 크게. 네. 교육 내용은 유아의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학습의 즐거움을 장려해야 한다. 맞아요. 적절한 경험.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예시로 평균대 균형 잡는 활동을 들었는데요. 네. 발달이나 연령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친구가 손을 잡아주거나 교사가 잡아주는 등 도움 제공을 다르게 해서 유아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목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예, 아주 좋은 예를 잘 들어줬네. 그치? 우리가 아이들이 평균대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뭐, 선수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거 할 수 있네? 재밌네? 또 해봐야 되네? 이거를 우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의 성취감에 목표를 두고, 예, 그거를 난이도 조절을 해준다는 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예, 가끔은 우리가 선생님의 욕심이 지나쳐서 평균대를 꼭 해야만 해. 근데 평균대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뭘 대신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평균대 대신 종이벽돌. 종이벽돌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막 움직이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영아들 같은 경우는 예, 종이벽돌을 이용할 수도,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놀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그 경험을 조작을 해주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평균대를 넣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는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15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15번 했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교육 내용은 유아의 사고와 추론,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저희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급식을 받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이런 식으로 교실에 있는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경험을 주고, 또 재료들을 탐색해 보면서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복합적이고 많은 내용이죠. 사고를 추론하는 것. 그것만 해도 한 바가지.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 하루 일과에서 뭐 순서를 정한다든가 간식을 정한다든가 뭐 어떤 순서를 정한다든가 이런 거 되게 초이스는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한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발달. 예,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누가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하나씩의 그 세 가지 단어지만 한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래도 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 너무나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민선이 자, 3조 11번 교육 내용은 지적인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를 선정했습니다. 네, 언어교육에서 친구에게 편지 쓰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편지를 읽는 라디오, DJ 놀이 등을 해볼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구성하는 등 지식이 영역과 성격별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지적 통합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2조 저희 조는 7번 교육 내용은 개인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지해야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네, 예로는 다문화 가정을 유아해 외국인 부모를 초청해서 전통 음식과 전통 의복 등을 경험하고 배워보는 교육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또 평가인데 그게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전체적인 조직, 학습,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 좀 목표를 맞추어서 자, 실제 교수 학습 방법은 다음부터 하게 될 그 일과에서 좀 더 다루고요. 지금은 조직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는 교육 내용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지침들이나 좋다고 하는 내용들에서 선정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연간 계획안, 그다음에 월간 계획안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고려해서 예, 한다. 우리가 이것들 영역 그 국가적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좋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이거는 언어하고 뭐 언어하고 과학 활동만 막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적인 걸 막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균형 있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역이나 신체 발달적인 영역이나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자꾸 균형을 잡아 나가게 하는 게 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하는 어떤 그 밸런싱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걸 항상 봐야 되고 중요한 거 스스로 할 수 있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사가 막 떠밀어 주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요. 놀이의 형태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 그 놀이의 형태로 갈 수 있게 하고 또한 계속 우리 나오는 거 통합적으로 한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거북이를 그냥 거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관심이 가게끔 환경을 조성했다면 그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예, 동국을 해본다든가 실제 관찰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거북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양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계열성, 통합성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운영 계획은 대체적으로 연간, 월간, 주간, 일한 이렇게 계획을 한대요. 근데 지금 이 틀이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 연간은 그냥 커다란 틀이니까 있고 근데 실제 월간, 주간, 일한 요 형식이 지금 이제 놀이를 만나면서 조금 개별적인 형태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 훈련받는 학생 예비 교사로서는 이 틀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하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원에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반에서 적용할 것, 아이들에게 실제 먹여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하는 이 방법이 너무 순서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 자르고 그냥 아이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갖고 오자가 이제 놀이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 전체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할 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주제에 접할 수 있게 하고 조금씩 더 심화돼서 재미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핵심 주제 그 내용 선정처럼 핵심 주제가 있고 그것들의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통합망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조직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라키라고 할까? 그 어떤 개념에 대한 메인이 있고 그를 둘러싼 개념이 있고 또 연결하는 개념, 하위 개념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요거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유아교육 과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념들을 학습을 할 때는 메인 개념이 있고 가지치는 개념들이 있으니 그 나무의 중심을 잘 봐야 되고 그 중심을 먼저 보고 가지가 뭔지 열매가 뭐가 달렸는지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매핑이 잘 돼서 어디에 내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지식을 쌓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관계, 상하위 관계를 조금 잘 개념하면서 예, 접근하시면 돼요. 그게 아까 핵심 주제 원리이기도 하고 자, 계열성의 원리가 이제 나선형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면 그리고 평가는 지금 우리가 당장 다룰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영유아 그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교사가 나의 교수 학습법이 이게 정확한 건지 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예, 의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107쪽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에서 실제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 계획까지 이 순서에 의해서 그동안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순서도가 이렇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도하는 교육과정, 연간 보육과정에서 실제 주제를 선정하고 개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영역별 내용에 따라서 활동을 분류하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이들한테 가기도 전에 우리가 지쳐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요 일들을 대폭 줄여서 369개의 활동들을 다 줄여서 59개의 활동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핵심이 뭐냐, 나무의 중심이 뭐냐, 그것을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내지는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배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므로 그것에 집중해서 하자라는 걸로 지금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일단 실습생은 이 루틴을 따라야죠. 연한, 월한, 주한, 일한, 그리고 예, 담임 선생, 가장 중요한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재조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뭐 많이 또 경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108쪽 보시면 영아를 위해서, 유아를 위해서 이제 그 교육과정, 보육과정을 쫙 한번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아 교육과정은 제가 한번 그냥 슬쩍 여기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영아들은 우리가 보육계획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주제가 우리가 보던 그 주제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쵸? 우리 책에는, 선생님들 책에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135쪽에 보면 3, 4, 5세 주제는 어때요? 어린이집과 친구, 봄, 건강한 생활, 교통기관, 이렇게 주제가, 주제 중심이죠. 주제 중심. 물론 그 주제를 발달이냐 생활이냐 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물론 주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 풀이 자체가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생활,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일상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놀다 보니 놀이는 재밌어요. 새 것도 재밌어요. 뭐 가을이 알록달록하니 가을이 됐네. 아이들 생활을 조금 더 끄집어내는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실제 많은 아이들이 일단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린 영아들은 신체가 아주 급격하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체 영역에 대한 안배와 고려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 조작함으로써 물체에 대한 특성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직접 이게 지금 뭐예요? 직접 아이가 물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제가 조금 강조했던 PKA 물리적 지식 활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네들은 논리 수학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사하는 거야. 물론 이걸 하면 네 그러고 따라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이고 뭐 이런 추상적인 것 머리로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곰이 굴러오네. 우유가 있네. 마셔야지. 여기 개미가 기어가네. 들여다보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물을 탐색하는 이게 가장 우선되는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PKA에 해당하는 직접적 조작하거나 관찰하는 특성 오감각적인 활동이 굉장히 주가 된다는 거 보고 그리고 주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의 모습이 주제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얘네들이 뭐 봄 그래요. 봄에는 뭐가 있을까? 뭐 봄에는 나비를 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굴리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굴리기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쪽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110쪽. 우리 책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책에는 굴리기 나오네요. 예. 굴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요. 자, 굴리기라는 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물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해본대요. 자, 만 1세반에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을 이제 의도할 때는 그거를 하는 의도가 있겠죠? 조직할 때는 그 의도를 이렇게 선정하는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게 이제 목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만 1세 굴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물체 특성을 탐색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보는데 먼저 몸을 굴려보는 활동을 한 후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물체, 고리, 원통, 공등을 굴려보는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몸을 굴릴 때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여러 가지 물체를 굴릴 때 그 특성을 탐색하면서 물리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1쪽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굴리기, 굴리기 놀이라고 하고, 자, 공굴리기 놀이, 몸 굴리기 놀이, 고리 굴리기, 원통 굴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각각의 또 그 하위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쪽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교육 목표를 정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3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고. 나라면 만 1세 영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직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30초 드립니다. 자, 1주에는 몸을 굴려보아요. 2주 고리를 굴려보아요. 3주 원통을 굴려요. 4주 공을 굴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주제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미나 같으면 이 주제 이대로 그냥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네. 몰라도 괜찮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민선이 혹시 다른 친구들 뭐 여기 나 같으면 요거 조금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민선?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아, 이대로 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영화는 잘 모르지, 그치? 영화들은 조금 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좀 대폭 수정을 할 거예요. 왜냐? 영화들이니까. 자, 영화들이 여러분들은 몸을 굴리는 게 더 편해요? 공이나 원통, 고리 굴리는 게 더 편해요? 편할 것 같아요. 생각을 그냥 상상을 해봐. 몸을 굴리는 거가 편할까? 공을 굴리는 게 편할까? 공 굴리는 거요. 그렇죠. 아이들은 일상에서 보면 자, 몸을 굴린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는 공을 굴릴 거예요. 그리고 벌써 평면과 경사면까지 안 나가도 돼. 그냥 평면에서 굴러도 공은 잘 굴러가. 그치?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넣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호를 좀 바꿔본다거나 그런 걸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아이들이 공을 굴려보거나, 자, 공은 지금 주변에 많어. 아이들 교실에 가면. 그런 걸 굴려보다가 보니까, 원통도 굴러가네. 휴지심도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휴지도 막 굴러가네. 자, 공을 굴려보니까 공은 막 실자죽을, 아무튼, 예, 굴러갈 수 있는 요소들을 아이들이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고리는 사실은, 잘 구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아이들이 성취감을 좀 덜 느끼겠죠.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해. 얘가 쓰러지지 않게 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내 몸도 굴러가는 거야. 구른다는 걸 이해하라고 신체적으로 몸을 굴림으로써 아이들이 나도 이렇게 구를 수 있구나. 근데 구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아이들이 어떤 구름을 해볼 수 있을까? 앞구르기도 해볼 수 있고 이불을 깔아놓고 옆구르기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구름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순서를 바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공을 굴려보아요. 그 다음에 원통을 굴려요. 그러니까 구를 수 있는 걸 다 한번 굴려보는 거지. 그런가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리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고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을 굴려보든가 3주차에 그럼 내 몸도 잘 굴러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제목도 굴리기 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제가 이거 아마 선정하신 분이 약간 그 유아교육 쪽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공이 대굴대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의성어의태어로 아이들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주제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여기는 공이 뭐 탁구공이 대굴대굴 뭐 배구공이 대굴대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뭐 힘의 세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이 굴러요. 예, 뭐 이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공들을 그냥 한번 굴려본다 정도고 이렇게 경사면과 평면 한꺼번에 내주지 않습니다. 경사면은 후에 한 2주차, 3주차 이후부터 애들이 더 경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간다면 오히려 잘 굴러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영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아들이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경사면에 기울기를 조정을 해서 pKa를 더 실시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몸을 굴려를 하면 이거는 사고가 나기 싹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이나 이런 것들을 굴러서 굴린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애들이 몸으로 좀 익힌다면 그 다음에 몸을 굴려봐요. 그런데 굴르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간이나 뭐 이런 주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이런 어려움이나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아이들하고 얘기하죠. 굴르는 거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몸을 굴려보는 경험은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 좀 넓은 유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통합적으로 우리 잠자기 전에 한번 옆으로 굴러보는 활동들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13쪽 보시면 굴리기 놀이를 다양하게 이제 조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굴리기 놀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언어, 역할, 음률, 미술, 바깥놀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자산 목록을 이렇게 쭉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죠. 조직해서 몇 개만 이제 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작업이 너무 늘어지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좋아? 공 굴르는 거를 한다 그러면 일단 공, 원통 이렇게 구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갖다 놓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좀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좀 세이브가 되죠. 하지만 전체적인 목록은 이런 정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전체 영역을 안배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 정도로는 좀 넣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굴르는 거 하니까 잘 굴르는 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해볼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나? 콩에 대한 얘기가 어디 공이구나. 공이 좋아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으로 언어 영역에 해서는 뭐 이런 어휘 따라잡기 대표적으로 대구르르 대굴대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굴려보는 것, 예, 우리 저기 민선이가 대굴대굴 도토리 했었나? 예, 도토리 교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음률 영역에서는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뭐 프라이팬에 들어갔었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놀이들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콩마라카 만들기 뭐 이런 걸로 해서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쿠와 콩나무 얘기를 살짝 들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연결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뭐 바깥놀이 아이들이 실제 여러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의 원통을 굴려본다 그랬으니 어떤 걸 해볼 수가 있을까? 우리 폐품 중에 둥그런 것들을 한번 굴려볼 수 있겠죠. 안전하게.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것들도 옆구르기 아주 재밌게 잘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볼 수도 있고. 네, 참 콩은 영화반이면 콩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소재입니다. 아이들이 콧구멍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귓구멍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동전 크기 500원 동전 크기 이하의 사이즈는 영화반에 잘 넣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주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콩이라는 소재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 조심하면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콩 해볼 수도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자, 그래서 주간 계획안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116쪽에 주간 보육 계획을 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했는데 저는 첫 주부터 경사면에서 굴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평면에서 굴리기 이런 거 할 것 같고. 자, 116쪽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콩이니까 콩도 한번 먹어보면 좋겠죠. 완두콩 먹어보기. 애들을 물론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예, 콩 동글동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콩에 대한 동화책 굉장히 많아요. 재밌고 이쁜 것들. 아이들하고 보고. 그 다음에 네, 인간 피구 같은 것도 공 굴려서 하는 거.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아니면 오뚜기 하나 놓고 공 굴려서 맞히기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해볼 수 있어요. 영화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구른다, 일일계획안 117쪽 보시면 구른다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 이런 것에 의거해서 예, 동글동글한 예를 들면 간식에 그냥 맨날 그냥 그런 간식 아니고 동글동글한 녀석들로 굴러가는 간식을 해요. 뭐 동그란 도나스 동글동글 굴러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예, 방울토마토 이런 거. 그래서 굴러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통합적으로 한다면. 그렇거나 자 118쪽 이제 보시면 바깥놀이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털실에다가 뿅뿅이에다가 물감 묻혀서 털실 이렇게 애들이 막 흔들어 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구슬 그림, 콩 그림, 털뭉치 그림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털실 같은 거 굴려봐서 그럼 털실이 이렇게 막 이게 흔적을 남기면서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줄 따라 걷기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자, 네, 그런 활동들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이제 일일 보육 계획인데요. 하루를 이제 잘 보내는 활동들을 주로 여기서는 지금 바구니 속 내 물건 알기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물론 공 굴려보기로 지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경사면에서 자동차 굴려보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0세, 1세에 맞지 않는 여기 지금 0세 보육계획인데 0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예,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 0세면 그냥 자동차를 굴리고 재밌게 놀아본다. 멀리 갔네. 뭐 그 정도로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굴려볼게.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요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자, 쭉 아이들 하루 일과를 볼 때 아이의 일상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무언가를 먹고 이러는 것들 반응을 해주시는데 자, 항상 알러지 체크해. 여러분들 이제 예, 현장에 가셔도 알러지 체크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혹시 본인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그거 간식들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밀 알러지가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실려갔어요. 실습생이.
아,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만 1세 뭐 이걸 다 할 거는 아니고 123쪽 보시면 실내 자유 선택 활동을 이렇게 표 형태로 넣는 게 있어요. 자, 123쪽 안에 보면 오전 실내 그 밑에 쪽에 표 보이시죠? 쌓기, 언어, 역할, 조작, 음료 이렇게 7, 8개 쭉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넣지 않고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집어넣는 형태로 서식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원서식을 이제 따라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넣는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내용들은 조금 더 많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자, 맨 133쪽 보시면 133쪽 맨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오후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자, 아이들하고 끼적이기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쉬워해서 여러 가지 큰 종이를 제시해 주어서 큰 종이로 이제 자유롭게 끄적이기를 막 했대요. 그렇죠. 오후 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좀 힘든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은데, 그중에 큰 종이에 끄적이기 했어요. 자, 그 끄적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일단 큰 종이를 준비해야겠죠. 자, 미나, 무슨 종이를 준비할까? 큰 종이. 전지? 전지. 자, 그 다음에 강소연, 뭘 준비할까요? 예, 전지도 좋아요. 갑자기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요 했지만 이럴 때마다 모든 자료들을 다 쓰는 거는 별로 아주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명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폐품이나 주변에 있는 다양한 다른 물건들을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소재를 달리하면 아이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신문지인데 요새는 신문지도 있지 않지. 그래서 그러면 자, 큰 종이가 필요한데 큰 종이 뭐가 있을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달력 같은 거 어때요? 달력 종이, 달력 뒷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아이들도 우리 종이가 갑자기 없는데 어떡하지? 뭘 하면 좋을까? 아, 달력 우리 저거 뒷장 뜯어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구나. 그런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큰 종이 만들어서 종이배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우리가 색종이로 배를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인형을 띄우든 뭐 블럭을 해서 띄우든. 그런데 여기에 조금 큰 인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때? 좀 더 큰 인형. 물론 이건 영화하고는 해당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큰 종이가 끄적이기를 더 재밌게 하려면 달력 같은 종이를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끄적이기가 계속 연속이 되도록 달력 종이를 붙이고 하면 이거는 큰 종이라기보다 긴 종이가 되겠죠. 트랙이 있는 긴 종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커다란 배, 그냥 인형이 있을 만한 배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색종이를 이용하면 되지만, 자, 우리 반에 뽀로로 인형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인형을 만들려면 어때요? 저희 지금 얘기한 달력이라든가 신문지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큰 종이를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작다 크다를 개념을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임팩트하게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화는 일단 좀 진행을 빼보고요.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아를 위한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는 이제 아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목표에 이렇게 계열성, 연계성, 통합성이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제가 전체인 연간, 교육계간, 월간 뭐 이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연간, 월간 그리고 주간 이런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 5개 영역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유아들은 주제 중심으로 보통
예,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책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이렇게 주제가 월별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건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픽스될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월별로 해당되는 주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 2주차로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만 5세니까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해볼 수도 있어요. 지구 환경. 그래서 내용들도 3세, 4세, 5세는 약간의 그 계열성, 연계성에 의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자, 그래서 누리과정의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관계획을 세웠다면 그 기관의 특성, 그 다음에 그 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놓고 자, 어떤 다문화 있는 곳이라면 다문화 내용들도 하나씩 뭐 넣는다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연간 주제는 고정되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고 꼭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준행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으니까 요거는 조금 그냥 스킵을 하고요. 뭐 보시면 나무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자 지금 제가 144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 그다음에 나무는 우리에게 다양한 필요성이 있는 아주 유용한 존재이고 고마운 존재.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넘나드는 또 다른 생태계라는 거, 뭐 이런 개념들을 잡고 실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4가지로 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를 할 건가 하면 3, 4, 5세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중에 자기가 이제 5세 내용만 봅시다. 그러면 5세에 대한 그 내용만 보시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자 168쪽에서 쭉 보세요. 일일 보육 계획을 쭉 한번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점, 나쁜 점 하나씩만 골라서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그걸로 토론을 개별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요 그 전체 일일 보육 계획안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요런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요거는 아니야. 요 2가지 자, 좋은 점, 나쁜 점 그거 하나씩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마침 그 나무에 대한 PPT가 좀 있어서 그거를 띄워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꺼냈나 어딨나 한번 보고 안 꺼내놓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어디서 이거를 빼야 되는 것이야? 자, USB 드라이브에서 여기 있다. 자, 어디 보자. 이게 연결 이걸 꺼내놓은 줄 알았더니 안 꺼내놨네. 짜짜짜짜짜. 아휴, 이런 게 너무 느려서. 자, 여러분들 요거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마침 이게 물론 2006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나무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고 나중에 이제 정리한 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서 마칠게요.